21대 대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이 적중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예언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미 다 예언을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날 다음날 다 시나리오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후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가 시작된다. 임기를 못 채울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시나리오를, 자, 이 두 편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탄핵 정국 이후 있습니다. 옆에 다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주풀이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 것인지도 여러분들, 자, 미리 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 이거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사주풀이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의 자연인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거를 사주로 볼 때는 관이 있다고 했죠. 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못 채우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호 2번 국힘에서 나왔던 김문수 후보는 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자, 결국에는 뭡니까? 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결과가 이미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관인들이 있어요. 지금 개표를 할 때 참관인들이 있는데, 참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죠. 근데 참관인들은 잘 몰라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전자개표기를 봐야 됩니다. 전자개표기. 여러분들,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A라는 후보가 100표가 나왔어. B라는 후보가 0표가 나왔어. 그런데 전자개표기에 세팅을 합니다. 전자개표기에서 세팅을 해. 값을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 갖고 A 후보는 39% 나옵니다. 자, B 후보는 몇 퍼센트 나오냐? 그러면은 59%. 59%가 61%. 이런 식으로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정선거가 없으려면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관인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게 지금 이 투표 과정들이 어떤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개표기 과정하고 수개표, 이거를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자개표기는 2002년도에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02년도에 도입됐는데, 전자개표기가 도입되면서, 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부정선거에 사용될 것이라고 이미 가정을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자개표기는,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과 한국의 어떤 경제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성공단이라고 해서 만들었죠. 개성공단에서 한국과 북한입니다. 북한과 그다음에 한국이 합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자, 이것은 전자개표기를 만드는 의도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애초부터. 로또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전자개표기 전부 다 이거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세팅 값에 따라 지금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의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선관위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선관위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선관위에서
이 당시에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자개표기를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거는 결론적으로 부정선거에 이용되는 것밖에 안 된다. 세팅값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당시에 뭐 국정원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을 지금 북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뭐 감옥에 보내고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는가 마치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관위에서도 노조위원장을 없애버리고 부정선거를 위한 이런 전자개표기가 도입됐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중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나라 중에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자, 이거는 세팅값이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을 뽑는 거는 누가 뽑습니까? 네, 유권자가 뽑는 거예요. 근데 전자개표기가 있는 나라는 유권자가 뽑는 게 아닙니다. 전자개표기가 뽑는 거예요. 전자개표 세팅값이 뽑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관인들이 바보들이 많아서 창관인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수개표 한 번만 딱 해보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자, 이 정해진 것들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정선거도 어떤 식으로 제가 부정선거 이번에 나타났다 안 한다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환경들조차도 사주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주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관상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에 따라서 무엇입니까? 네, 사주도 바뀝니다. 사주도. 사주가 바뀌면은 관상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사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최소한 3번의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선택. 네, 선택을 줍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주가 운명이 바뀌고 그 운명은 관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 확률 통계를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1, 2초 정도의 얼굴 정도 지나간 것만 봐도 현재, 미래, 과거가 다 보입니다. 이제 사주는 안 봐요. 네, 이제 관상이 정확하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상이 바뀝니다. 관상이 왜 바뀌느냐? 네, 선택이란 겁니다. 선택. 인간이 향하는 선택이란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자, 이재명 후보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관상 이제 사주로 봤을 때, 사주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보수라고 했죠. 보수. 보수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저기 보시면은 민주당에 들어가 있죠.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자, 한 개인의 자연인으로 봤을 때는 표를 얻기가 누가 쉽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수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로 여러분들 뭐 유주택자거나 아니면은 돈이 있거나 재산 있는 사람들이죠. 재산. 그리고 주로 보수들이 보면은 똑똑해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진보 진영이죠. 공산 진영이라고는 진보 진영, 사회주의, 민주주의 인정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무식하고 가난합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이 한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재산이 있고 부자이고 뭐 강남에 살고 집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겠냐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국민의힘이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어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요, 권력이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보 진영에 있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거는 민주당이라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첫날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용주의 시장경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유시장경제, 시장경제입니다. 자, 진보진영은 뭡니까? 진보진영. 이거는 계획경제죠. 계획경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계획경제입니다. 분배예요, 분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급받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프롤레타리 혁명 계급투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주의로 간다. 처음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를 쓸 겁니다. 인사. 그러다가 전부 다 물갈이 다 합니다.
보수 진영으로 다 갑니다. 보수 진영으로. 네. 보수로 가야지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사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라. 모든 것은 우주만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짜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용주의, 시장주의는 무엇이다? 보수의 이념입니다. 보수 이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자유진영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보수진영이라는 성장 분배로 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뭐다? 이재명 후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그리고 공산진영으로 가는 분배진영으로 가면 무엇이다? 이거 죽습니다. 이거. 죽는다.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계급투쟁도 무엇이다? 결국에는 그들 간의 계급투쟁입니다. 그들 간에. 완전히 이재명 후보가 독재체제, 영원히 30년, 50년 독재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 무엇이 내가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은 공산진영 분배로 가야 돼요. 진보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자신 없으면요. 자유진영으로 가야 돼요. 네, 보수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갈아타야 됩니다. 왜? 공산진영, 진보진영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다? 그들 간의 계급투쟁입니다.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등이죠. 자, 우리는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해야 되는데 무엇이다? 네, 결국에는 세팅을 하자는 겁니다. 전부 다 갈아엎자는 겁니다. 갈아엎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상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급 투쟁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투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협조한 사람들, 우리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자기들과 협조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인민재판 열어가지고 처단합니다. 예,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보 진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네, 임기 못 채웁니다. 여러분들 국정원에 보시면은 블랙칼라 있습니다. 블랙칼라, 레드칼라, 블랙칼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무엇을 합니까? 사람 죽이는 거 합니다.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 국정원에서요, 이거를 자살로 위장하는데 37초 걸립니다. 37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 은밀히 침투를 해서 사람 한 명 죽여갖고 자살로 위장하는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무슨 시합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을 잘 죽이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국정원 요원들 못 이겨요. 이거는 뭡니까? 중국에는 이런 요원들 없습니까? 미국에는 CIA 있죠. 이스라엘에는 모사드 있죠.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붙으면 안 됩니다. 중국 쪽에 붙으면은 이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다는 겁니다. 알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강력한 무엇이다? 한미동맹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한미동맹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지금 월남전에도 파병을 했었죠. 네, 그때 이후로 가장 한미동맹이 강했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정권 때는 여러분들 정책이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네, 한미동맹 강화죠. 일본이 한미동맹 강화예요. 그 다음에 한미 FTA 체결했죠. 네,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했습니다. 전부 반대를 했어요. 이라크 파병. 좌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네 번째가 보수 인사를 적극적으로 중용했다는 겁니다. 중용입니다. 중요가 아니고. 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까지 살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중간에 됐었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다. 결국에는 보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진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탄핵까지 됐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극복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비극적으로 자살을 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인규 중수부장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 언론에 흘렸던 건 뭡니까? 논두렁이죠, 논두렁. 이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이 좌파입니다, 좌파. 자, 이 좌파 쪽에 좌파 언론에 흘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정원이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국정원이라고 좌파 언론 쪽에 흘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이인규라는 중수부장이 했던 얘기고, 자, 이거를 지금 논두렁 사건도 결국에는 뭡니까? 계급투쟁이죠, 계급투쟁. 무조건 계급투쟁입니다. 예, 권력을 뺏드는 어떤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도 알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최초에 보시면 SBS 기자입니다. 이 기자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승재 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모든 좌파 언론들이 논두렁 실기를 보도를 했은 겁니다. 예. 작업입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작업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결국에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주풀이 그리고 지금 계엄이 됐을 때부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재명이라는 이 한 개인이, 한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무조건 강력한 권력으로 일당 독재 체제를 끌고 가겠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끌고 가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요,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자, 그래서 임기 중에 잘못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임기를 못 마칩니다. 탄핵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임기를 못 마칠 수 있는 대통령이 유일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제가 다 말씀드렸죠. 막 이유는 뭐 병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작업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빨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임기 못 채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